n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합 Sn 하는 순간 등비 수열의 합이죠. 등비 수열의 합은 뭐가 필요해요? 첫 항, 공비, 항의 개수예요. 공비. n항까지 항의 개수. 그러면 첫 항이 필요한데 첫 항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첫 항을 뭐라고 이미 줬습니까? A1. 그러면 SN은 다 구할 수 있어야죠. 뭐예요? 공비 마이너스 1에 첫 항을 A1이라고 했고 3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하면 SN이잖아요. 그럼 3 마이너스 1은 2이기 때문에 2분의 A1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SN이구나. 그대로 대입해야 되겠죠?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분의 2분의 A1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값에 대한 문제인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문제예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공비가 가장 큰 항만 쳐다봐라. 공비가 가장 큰 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두 개 곱해지면 되죠. 공비가 가장 큰 항 여기 있죠. 공비가 같아요. 3의 n제곱, 3의 n제곱 약분되면 뭐만 남습니까? 2분의 a1만 남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따라서 a1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등비수열의 극한값에서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3번 문제에서 나왔죠. 그냥 0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고난도 문항으로 넘어올수록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계속합니다. 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원래는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분자를 나누죠. 분모분자를 나누다 보면 나머지 숫자들은 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만 남게 된다?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만 남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같다면 약분해버리고 그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몇 번 문제였죠?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했었죠. 등차 수열이 나오면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공차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따라서 뭐 AN이 다시 한번 살짝 쓸게요. 등차 수열 때 공차를 D라고 하면 A의 n 플러스 K 마이너스 AN이 KD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등비 수열이라면 공차가 아니라 공 뭐가 될 거다? B가 될 거고 이게 R이 될 거다. 그러면 A의 n 플러스 K를 뭘로? AN으로 B를 계산하면 R의 K제곱이다. 다시 차예요. B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이 나오면 시험에서 등비 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등비 수열이 한 번 나왔으면 등차 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연계 교재에서 등차 수열 연습했어. 그러면 시험에서 등비 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등비 수열에 대한 문제잖아요. 연계 교재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연습했냐면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를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 교재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107쪽 갈게요. 지금 가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107쪽 유제 2번을 우리가 연계 문항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연계 문항으로 뭐라고 주어졌냐면 A2가 7이라고 했고 A6이 15인 무슨 수열이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 똑같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SN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어때요? 흡사하죠.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온 거고요.
등비 수열이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극한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계교재를 연습을 할 때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사실은 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이게 등차 수열로 나왔으면 등비 수열일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좋을까? 등비 수열로 나왔으면 등차 수열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 기출문제 보면서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선생님이 나중에 뭐 지수로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가 나왔으면 가로로 나올 수 있고요. 가로가 나왔으면 세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개념이 연관된 문항들, 뭐 숫자만 바뀐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연계 문항들 보면은 숫자만 바뀌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맞출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연계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 궁금한 학생은 수능 특강 가서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13번 가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3이 빠졌죠? 3. 없어도 여러분이 3이라는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3번 문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접선의 방